먼 미래, 연구팀은 음성인식을 통한 구조용 로봇을 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로봇은 스스로 발전하며 개발해 인간의 지능을 쉽게 넘었습니다.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은 사라졌으며 무너져버린 법과 질서. 결국 로봇을 피해 도망다니게 되었죠. 오늘날 여기 차량 도난을 노리는 탈영병 토마스가 있습니다. 로봇이 세계를 지배하기 전 대항하며 싸웠던 군대. 수시간째 되지 않아 모두 전멸했고 살아남기 위해 탈영을 선택했죠. 토마스는 이 세계에서 영웅이 된다거나 누군가를 지킨다는 신념 따윈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살아남고 싶었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빼앗아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도망치다 스칸디나비아의 숲속 어딘가 빈집에 숨어 상황이 나아지길 기도하며 오늘도 역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운이 좋진 않았죠. 장비를 확인하며 정비하는 그의 머리를 뒤에서 강타했습니다. 충격에 쓰러져 눈을 뜬 토마스의 앞엔 의문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던 여자. 빈집의 주인이었던 그녀의 이름은 릴리아. 로봇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외로이 싸우는 유일한 저항군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 속 앞장세운 토마스와 함께 벙커로 움직였죠.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릴리아지만 위협하는 그녀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총을 들어 무장한 채 밖으로 나갔고 멀리 소리쳐 로봇을 유인하는데 한편 방에 묶여있던 토마스는 기회를 노려 탈출을 시도했죠. 집을 나와 도망치려는 토마스. 하지만 그녀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점차 로봇이 보였고 숨죽여 조용히 기다리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던 토마스는 그녀를 도와 위험에서 구해주었죠.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을 하는 릴리아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을 듣게 되죠. 벙커에서 가져온 건 핵무기였고 작동을 위해 로봇의 부품을 얻어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신념을 가졌고 더 이상 같이 있을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녀를 뒤로하고 차에 타 최대한 멀리 지금까지 생존한 것처럼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길거리엔 더 이상 생명체가 없었고 무너져버린 도시와 로봇들뿐. 하지만 곧 토마스를 발견했습니다. 살기 위해 달리고 숨는 토마스. 마치 로봇과 같은 반복된 모습. 자신의 행동에 한 가족이 죽었으며 릴리아를 홀로 두고 버린 죄책감과 한심함이 몰려왔습니다. 토마스는 뭔가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목표가 생겨 다시 집으로 향했죠. 로봇들은 릴리아를 찾고 있었고 주위를 돌려 들어간 집 안엔 상처투성이인 릴리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았던 마지막 방법. 목소리를 내어 유인하는 릴리아. 소리가 난 곳에 공격을 퍼부을 때 약속한 듯 핵무기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릴리아의 희생을 시작으로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도 모른 채 고통을 잊으며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가장 높은 산인 기계 통제탑이 있는 곳에 도착했죠. 쉴 틈도 없이 통제탑을 조작했고 확성기를 이용해 소리를 퍼뜨렸습니다. 조용히 숨어 수많은 로봇들과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토마스. 통제탑 주위로 로봇들이 모였고 죽은 릴리아의 목표를 이루고 마지막 말을 남기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아포칼립스 인류 최후의 날. 음성인식을 통한 로봇이 인류를 지배하면서 세계가 멸망해갈 때 로봇에 대항한 마지막 혈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독특한 소재로 대사 없이 영화는 흘러갔습니다. 다소 느리고 어둡게 전개되지만 되려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몸짓, 배경음악에 집중해 몰입감을 주어 좋았고 차가운 로봇과 아름다운 환경의 대비는 다시금 아포칼립스 세상임을 상기시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투박한 촬영 기법까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역시 2019년에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컴퓨터 그래픽과 부족한 내용을 부풀리듯 쓸데없이 길게 늘어뜨린 씬들에 영화와는 상관없는 장면들은 지루하게 만들었고 중간 부분과 결말에 나오는 유일한 대사는 기억에 남게 할 임팩트가 없어 만족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독특한 소재로 흥미를 끌었지만 단편 영화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던 영화. 이상 영화 아포칼립스 인류 최후의 날 였습니다.